오늘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회중들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늘 고민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날마다의 삶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들은 자신 있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들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된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이 뜻이 뭐냐면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거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그런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따라 그분이 가르쳐 주신 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아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분의 사업을 첫 번째 관심사로 삼아라. 그러면 그들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들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된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만 한다면 다 그들의 것이다. 혹 악한 자가 우리에게 악의를 품고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적합하도록 훈련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그 악한 자의 악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또 기가 막힌 사람이 있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요.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의 품성이 연마되고 갈려지고 깎여지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관심 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관심사를 그분의 사업을 내 첫 번째 관심사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시편 37편 3절에 보면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는 그분의 약속의 보장을 가지고 있다.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부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은 그 자손조차도 걸식함,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자녀들 중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오늘 이 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첫 번째로 관심사를 삼아야 될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처와 제가 서울에 좀 갔다 왔습니다. 제 처제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다고 6월달에 이민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좀 할 일도 있고 또 함께 식사를 한다고 제가 서울에 갔습니다. 근데 제 처제가 제 처의 동생이죠. 강남에 있는 유명한 피트니스 클럽의 회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엄청난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 연예인 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다 회원들이라. 그런데 부자도 엄청난 부자가 있고, 그런데 어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회원이요, 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암이 걸렸는가? 그 사람이요, 하루에 이 러닝머신에서 2시간을 러닝한다네. 2시간을 러닝한 다음에 또 수영장 가서 또 1시간을 수영한다네.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암이 걸렸을까요? 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일정 기간 운동하고 쉬고 해야 되는데 운동을 쉬지도 않고 계속하고 너무 무리하게 되면요, 이게 독이 돼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나와가지고 우리 세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갔다 온 다음에 내일은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활성산소, 이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젊을 때는 참 곱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젊었을 때는 더 고왔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부터 좀 변화가 생깁니다. 저도요, 옛날에 밀락교회 개척할 때 성경 공부하는 걸 옛날 사진을 보니까 제가 엄청 젊었더구만. 그리고 심지어 45살 때 뉴스타트 분당에 가서 뉴스타트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때 찍은 사진만 하더라도 굉장히 젊었어요.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거울을 보면 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젊었을 때 참 예뻤죠? 왜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 몸에요, 활성산소가 이같이 우리를 노화시키고 또한 질병을 일으키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은 말하기를
모든 질병의 90%는 어디서 온다고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긴다. 활성산소는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생산을 못하게 만들고 세포막을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이 무너져 버리고 또 핵에 있는 유전자를 또 공격합니다. DNA를 공격해가지고 이 유전 정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각종 병이 생기죠. 여기 보면 활성산소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세포입니다. 이제 분홍색이 세포고 분홍색 안에 있는 주황색이 있죠. 저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냐면 글루코스는 당입니다. 영양분과 산소가 이제 공급되죠. 공급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태워 가지고 나오는 것이 노란 거,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부산물로 생기는 찌꺼기가 뭐냐면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산소의 2 내지 5%가 활성산소가 되어서 이것이 독성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렇습니다. 젊을 때는요, 이 세포 기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 엔진에서 산소와 휘발유가 들어가지고 휘발유를 태우면서 폭발하는 힘으로 그 에너지로 차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배기가스에서 가스가 나오죠. 그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차는 배기가스에 가스가 별로 안 나와요. 나쁜 차일수록 배기가스 많이 나오죠. 젊을 때는요, 이 세포의 기능이 활성이 잘 되기 때문에 연소를 거의 완전 연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적게 나와. 근데 나이가 되면 될수록 모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와. 이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밥을 먹고 그 밥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라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면 에너지 생산이 저하되고 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 구조가 무너져서 노화,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핵에 있는 유전자를 파괴시켜버리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암이 걸립니다.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각종 암, 당뇨, 관절염, 백내장, 탈모, 알츠하이머, 퇴행성 질환 모든 질병은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도요, 활성산소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이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들은 특별히 과식하지 말도록 당부하죠. 그 이유는 환자들은 활성산소가 나오면 암이 더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식을 하게 되면, 암 환자의 경우에 과식을 하게 되면요, 암이 더 커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야원에서요, 이 암이 이제 쭉 줄어들다가 잘 났다가 갑자기 암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딱 3가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병이 나니까 이제 식성이 막 들어오잖아요. 과식을 하는가. 딱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과식하는가. 다음에 밤에 잠을 못 자는가. 세 번째는 이 신경쓰는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암이 다시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음주, 또 인스턴트 가공식품, 스트레스, 흡연, 지나친 운동, 또 대기오염, 미세먼지, 자외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활성산소를 직접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포를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왜 과식이 활성산소를 만드는가? 이걸 좀 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과식을 하게 되면 세포에 연료가 과다하게 들어옵니다.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미토콘드리아 처리 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잉여 전자가 산소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너무 많은 연료가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불완전 연소된 것이 뭐냐면 활성산소라. 두 번째 또 과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혈당 속에 포도당이, 그러니까 혈당이 확 상승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식하게 되면. 그러면 이 인슐린이요, 혈관벽과 세포들을 산화적 손상을 시킵니다. 이것을 산화 스트레스라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활성산소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과식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위장관으로 혈관이 쫙 모여야 됩니다. 집중되죠. 그러면 장운동을 활발히 하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됩니다. 이 소화 과정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확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요 시간 졸리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관계없이. 제가 제 자신을 관찰해 봤어요. 관찰해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마른 사람은 살을 좀 찌워야 되겠다는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더라도 좀 더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밥을 먹고 나면 맥을 못 써. 피가 좌우로 몰려가지고요. 그리고 막 졸음이 오고 딱 요 아침 강의할 때 그 졸음이 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뭐냐면 이제 살찌는 거는 포기하고 포기하고 내가 먹기에 적당한 양만 딱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졸음이 안 와. 그리고 졸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야, 이게 원리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여러분이 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활성산소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또 흡연할 경우에 활성산소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담배 한 모금에 약 100조 개의 활성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 자체가 뭐냐면 독성이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킨다. 다음에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 대기오염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 미세먼지, 대기오염과 활성산소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대기오염은 폐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폐포 깊숙이 도달하면 우리 몸의免疫체계는 이 물질을 적으로 생각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면역세포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뿜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면역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활성산소를 독이니까 뿜어내서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미세먼지 같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이건 바이러스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들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뿜어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폐의 세포가 손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이 많아요.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이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이 이제 들어오는데,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거,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에 흡수되면 세포 내에서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산소를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세포의 DNA나 지질, 단백질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공기가 좋지 않는 것이 미세먼지 속에 무엇이 많이 들었냐면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각종 중금속,
유기 화합물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미세먼지는요 70%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연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로 화력발전소를 할 경우에 생기는 것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는 전신의 염증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미세먼지는 그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들어간 이 오염물질은 전신을 돌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이런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또한 조직이 파괴되고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요. 이 중에서요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것은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일어나고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심장 맥박수가 막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더 많은 산소를 받아야 돼. 이런 무리한 활동 가운데서 불연소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가장 강력하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시 여길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걱정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이 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지어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몸은 순종합니다. 내가요,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했다.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요, 내가 결심한 그것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뭘 결심해야 되냐면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결정했다. 결심했다. 나는 오늘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일어나는 대로 끌려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자연적으로 이제 소화 과정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2 내지 5%가 생길 건데 이걸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냥 놔뒀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SOD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항산화 효소가 나와서 활성산소가 나오면 그것을 중화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는 간, 심장, 위, 초장, 혈액, 뇌 모든 세포에 이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SOD를 만드는 유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뭐가 있어요?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 이 유전자에 불만 켜지면 항산화 물질이 나와. 그런데 어색하게도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항산화 물질 효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보세요. 25세 보세요. 100%예요. 100%. 25세는요. 팔팔하잖아요. 근데 40대만 되면요. 이 항산화 물질이 50%로 감소돼 버립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요. 90%가 감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 제로입니다.
자, 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감소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이가 들면 항산화 물질이 점점 줄어들어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습니다. 우리 몸에 이처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도요, 죄의 결과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이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활성산소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물질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늙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 병듦이 없고.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사람의 이 피부가 이렇게 점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뭐 50대도 있고 60대 있고 뭐 70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SOD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이 항산화 물질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모든 세포마다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했죠. 우리 세포에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끼우면 돼. 자, 우리 유전자에 지금 어딘가 모르지만 여기에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만 들어오면 돼. 어떻게 하면 불이 켜집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진리를 발견할 때 놀라운 희열이 있어. 진리를 발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그 희열이요, 우리 유전자에 불을 쫙 켜버립니다. 그리고 왜 이 요양원은 아름다운 곳이 있어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유전자에 불이 다 켜져요. 그래서 환자들은요, 필히 아름다운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게 될 때 이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불이 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치료는 이와 같은 고차원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유전자적인 차원에서 일이 일어나야만 여러분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박사님이 그걸 미리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호 박사님 강의 들어보면 전부 다 유전자 이야기야. 결국에는 무엇이 결정하는 겁니까? 유전자가 다 결정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상호 박사님이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 있는 거라. 무엇이 유전자를 깨울까? 생각해 보니까 진선미야, 진리, 아름다움, 미, 진선, 선한 것, 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잖아요. 선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테레사 수녀가요, 그렇게 막 그 인도의 막 형편없는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그게 선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이에요. 일리 있는 말이라. 여러분, 자꾸 물질적인 차원에서요, 여러분 접근하면 물론 그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제가 물질적인 차원을 이야기할 겁니다. 물질적인 차원은요, 레벨로 보면 10밖에 안 돼. 그러나 유전자적인 차원은요, 레벨이 100이야. 이 유전자적인 차원에서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유전자적인 차원에 터치를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산책할 때도요, 그냥 멍하니 다니지 마시고요,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유인자를 깨우는 것이 없습니다. 이 차원의 치료가 일어나면요, 한순간에 확 일어납니다.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차원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생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게 뭐냐?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좋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크 노아 연구소가 실험했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수명을 일주일로 유전자를 조작한 쥐에게, 일주일밖에 못 살도록 한 쥐에게 말이죠, 비타민 C를 막 대량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쥐의 수명이 4배나 증가했다. 비타민 C가 뭐예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먹는 모든 푸른 채소는요, 강력한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할 때 익힌 음식만 먹으면요, 비타민 C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채를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거든. 이유를 아시겠죠? 다음에 또 강력한 항산화제가 비타민 E, 다음에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라이코펜은 토마토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타우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타카로틴 식물은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를 심어도 아주 주황색 노란 고구마가 뭐냐면 호박 고구마거든. 다음에 호박 노랗죠. 이런 것들이 당근 노랗죠.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타카로틴이 많은 음식 쫙 적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당근입니다. 그래서 당근은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고구마도 당근하고 비슷하죠? 주황색 속살이니까 이게 호박고구마입니다. 시금치는 익히더라도 비타민 A는 열에 강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열에 익히더라도 괜찮습니다. 시금치는 익힌 것이요, 6천에서 7천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높죠. 케일, 호박, 케일이 호박보다 더 높네. 등등, 심지어 청경채, 상추, 이런 데도 있습니다. 다음에 비타민 C가 많은 것은요, 모든 종류의 채소는 다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게 뭐냐면 고추에 많습니다. 고추에 있는 비타민 C는요, 사과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르를 하죠. 이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지용성이기 때문에 견과류에 많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 항산화 물질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이온이 많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많은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중화됩니다. 이것은 음이온 자체가 불안전한 활성산소가 결합해가지고 이 안전한 구조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이온 자체가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다음에 세포막의 전기적 활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 세포막의 전이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이 음이온이. 우리가 음이온이 어디에 많으냐면 이와 같이 숲이 많은 이런 지역에 공기에 음이온이 많아요. 폭포가 떨어지는 곳, 다음에 파도가 철썩거리는 바다, 강, 비 오는 날, 이럴 때 음이온이 많죠. 다음에 이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부교감 신경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음이온은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줍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폭발하는 이 활성산소의 발생 원인 자체를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항산화 물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료는 우리 대기오염 속에 있는 미세입자, 대기오염 물질과 반응해서 그들을 무해화시킵니다. 또 공기 중 불쾌함을 일으키는 전자기파, 먼지 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은 곳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폭포, 해안, 숲속입니다. 1대 1.6의 비율로 음연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이곳에서 여러분 숨만 쉬어도 여러분 치료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곳에는 음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방이 다 산이야. 그래야 피톤치드가 많이 나는 침례스림으로 다 돼 있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숨만 쉬어도요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은 숲속길을 걸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통이 복잡한 도시에서는요 양연이 음연보다 1대 5의 비율로 1.5대 1의 비율로 더 양연이 많습니다. 공업지대는요 4대 1의 비율로 양연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업지역에 사시면 좀 곤란합니다. 시멘트로 지은 집도요 1.5대 1로 양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목재로 지은 집은 1대 1.5의 비율로 음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한 집은요 시멘트 집이 아니라 목재로 된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집은요 다 목재주택입니다. 다음에 햇볕을 쬐을 때 이 햇볕이요 우리에게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햇볕은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비타민 D를 만들어주죠. 예,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돕는데 그 이유는 뭐냐?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뭘 만들었냐면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해. 그래서 이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한다. 두 번째,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행복물질이죠.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이 멜라토닌은요 비타민 E보다도 몇 배나 더 강력한, 아까 앞에서 말한 글루타치온,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이 글루타치온보다도 몇 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볕을 잘 쬐게 되면 밤마다 여러분을 다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이 그 외에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면 활성산소가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는 천년의 치료의 재료들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의 유전자의 불을 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다.